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오늘 좀 많이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던 파월 쇼크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려가는 하락폭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유독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 증시를 살포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도 혼조권으로 어느 정도는 낙폭을 제한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주변 증시도 오늘 대만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보면은 플러스권에 있어요. 대만 정도만 좀 마이너스 한 1% 정도.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대의 코스닥, 그리고 마이너스 1.5%대의 코스피, 굉장히 하락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이 누름이 있지 않느냐라고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계속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부담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제가 쓱 봤을 때는 미증시 플러스권 올라오고 할 때 환율이 그래도 이제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8원 정도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돌아오니까 다시 또 1,450원 위쪽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매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하락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영향은 맞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 과도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안 좋고 좀 찌글찌글하게 흘러갔다라고도 제가 표현했을 정도로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반등 구간에서 오히려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 기억나시죠?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는 부분을 수급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조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왜 생기느냐? 자, 투매 나올 때도 이제 투매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2차 투매 때도 투매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아랫골이 길게 달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또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노려서 진짜 투매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1차 투매 때 반등을 만들었고 2차 투매 때도 아랫골을 길게 달았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투매를 만들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2,500 돌파할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저항 구간이니까 한번 쉴 수 있다라고 했는데 2,400 흔드니까 여러분도 불안하신 거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존에 약했었으니까 한국 증시는 앞으로도 약할 겁니다라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수급적으로 누르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 달러에 대한 이런 부담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들어와 있는 거고, 기관이 합세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또 약세 나오니까 증시 안정 펀드나 이런 부분들 아예 생각 안 나시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생각 안 날 만큼 좀 과도하게 밀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습 효과를 만들어서 밀어내린 다음에 또 이제 살짝 들어올리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는 정말 도망 나와야지 하고 매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량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가 최근에 강조드린 게, 코스피는 환율 때문에 바로는 어렵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투매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형상인데 700포인트 크게 의미는 없다. 단위가 바뀌는 정도 외에는 지금 680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를 한번 흔들었다가, 이관을 흔들면 지난번에 투매가 나왔으니까 공포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80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빠르게 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한 다음에 680 정도 요 언저리까지만 이렇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오히려 1월 효과로 해서, 그리고 1월에 정책 나오는 방향들, 각 기업들의 이제 방향성, 그리고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등 이런 행사를 통해서 1월에는 보통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던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말씀만 드리진 않아요. 저는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투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안 좋은 얘기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이거는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고 학습 효과에 의해서 좀 어렵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두려움을 가지시는 타이밍인데 그것조차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반등 만들어서 계속 이런 구간에서 매수 다시 하게 하고 이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아랫골이 길게 달리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죠.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투매 만든 다음에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급등시킨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아래로 이제 그동안 힘들었었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 심리를 조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미국 시장도 잘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가 잘 끌고 올라와서 테슬라가 한 10% 조정받으니까 나스닥이 휘청거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 좀 오늘 뭐 양매도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종목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제 내부자들의 좀 약간 이제 불성실해 보이는 이런 거래 뭐 5%부터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뭐 약간 뭐 1% 미달되게 해가지고 블록딜을 했다라고 해서 약간 신뢰성이 깨지는 행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특수한 종목들만 조금 뭐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인데 또 내려와 있다. 제가 투매 나왔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좋은 종목인데 안 내려와서 매수를 못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제 빠르게 또 회복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뭐 말로 없는 종목들 못지않게끔 여러분들 멋지게 이제 수익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공포감을 만드는 학습 효과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환율이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슈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유비케어 준비하셨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 기업인데 위고비 판매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전통적인 유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부터 이제 그동안은 말로만 듣던 원격 진료를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간접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원격 진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그 AI 관련주 이 의료 AI 쪽으로도 이제 원격 진료랑 같이 연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계속 이제 스마트해지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CES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주가 잘 못 움직이는 거는 시총 상위 쪽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종목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주도주로는 아직까지 활약하지 못하고 이제 뭐 1월의 테마 같은 경우로 해서 CS가 보통 끝나면은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뭐 CS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한 번씩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죠. 그 XAI에서 이제 의료 영상 진단 챗봇이죠.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CT나 MRI나 뭐 이런 영상 부분 나오는 부분을 진단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하는 이런 뭐 그 영상 진단 그리고 원격 진료 서비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대금을 살짝 붙이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살짝 붙여놓고 눌리고 살짝 붙여놓고 눌리고 해서 매직 구간을 예쁘게 잘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3,500원 구간 위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와서 이제 한번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3,5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죠.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살살 모아갔다가 1월까지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이런 스케줄 매매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 종목 유비케어 매매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루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덱스터로 살펴볼게요. 시각 특수효과 VFX 회사인데 지금 뭐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꼽으셨나
봅니다. 네, 제가 뭐 최근에 한알령 관련해서 이쪽 드라마 쪽 하도 많이 많이 짚어주고 말씀드리고 계시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 생각을 이미 읽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정년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조명가게 다시 한번 이제 무빙 다음 시즌으로 강솔 씨의 그 뭐 드라마가 이제 나왔죠. 근데 네.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요. 사실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게 재미있는 건가 아닌가 좀 헷갈렸다라고 하는데 중반 이후 넘어가니까 너무나 재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연속적으로 이제 히트작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이제 뭐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지금 보니까 딱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6일 날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나오게 될 텐데, 뭐 1화는 이미 공개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기존에도 이제 시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 티저 영상 나왔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효과 관련 쪽으로 대장주인 덱스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제가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10,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00원 아래쪽을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한 8,500원 구간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픽할 때까지만 해도 8,600원대였는데 지금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9,000원 회복되면은 그때도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꼬리도 잘 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매수세가 8,500원 구간을 좀 지켜주고 9,000원만 회복되면 다시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 덱스터 같은 종목들, 이런 뭐 VFX 같은 종목들은 뭐 꾸준히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특정 드라마나 이런 부분 외에도 어떤 드라마든지 이제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뭐 계속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보통 덱스터가 움직이면 이제 위지익 스튜디오나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가 뒤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M83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제 계약도 하고 하면서 해당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내년에는 또 이런 CS의 화두 중 하나로 메타버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VFX가 또 들어가고 특수효과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너무나도 어렵게 흘러가죠. 마치 로봇 관련주와 같이 뭐 바닥을 기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쪽도 이제 슬슬 내년부터는 좀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한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끌었었는데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이용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결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덱스터 뭐 관심 가져 보시면은 10,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여러 가지 모멘텀을 품고 있는데 이제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루타 종목. 범양건영 보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우리가 행복하게 입절했던 종목이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종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타협할 준비가 됐다라는 네. 이런 얘기하면서 또 관련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이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투매 나왔을 때 당일날 오후장에 분명히 밀어내릴 겁니다. 이 밀어내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을 픽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날도 오늘 3루타 종목, 그 2루타 종목인 덱스터, 3루타 종목인 범양건영 두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교육방에는 두 종목 다 올려드리긴 했지만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범양건영을 선택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해서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절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을 주었던 종목이 지금 다시금 이렇게 뭐 좋은 가격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뭐 대장주입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모듈러 관련주는 사실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이제 재건 담당자가 한국의 모듈러 기술을 우리가 빨리 가져와서 일단은 언제 땅 파고 언제 뭐 철근 신고
또 언제 시멘트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빠르게 일단 지으려면은 조립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력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시간 맞추는 것도 한국인들이 뭐 가장 잘하는 일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2년 반이나 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FOMC 때문에 걱정하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에너지나 식량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전쟁이 끝나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말로 없는 이제 이후에 굉장히 또 이제 급격하게 또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우리가 급등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차익 실현을 꼭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밀렸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권 왔을 때 일단 3,000원 아래에 내려와야 되는데 3,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기존부터 가지고 있고 뭐 과거부터 여러분들께 이 전략은 미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도 교육방에 올려드렸는데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2,750원 뭐 전후 구간에 있는데 이 중심선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차이인데 이 구간부터는 살살 모아가시면은 제가 호타존족, 뭐 몸널림도 가볍고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르고 장타력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양건영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은 삼루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우크라 재건 사업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이제 종전 기대감. 전쟁 좀 오래 하긴 했어요. 이제 끝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종목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홈런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만루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SKC를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SKC. 네. 유리기판 대장주잖아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그 제가 보면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섹터나 이제 뉴스 정리해 주시는 거 보면은 뭐 너무 많이 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뭐 이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스펙트럼이 넓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자, SKC 맞습니다. 네. 유리판 대장주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미래 기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뭐 앱솔릭스가 이제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보조금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1억 달러 R&D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7,600만 달러를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죠.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 쓰이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빠르게 좀 쓰이면서 이게 패키징 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에서 뭐 현실적으로 나올 때 뭐 장비주들도 있고 소재주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뭐 종목들도 좋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편안하게 내년까지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존에 좋은 뭐 주가였던 만큼 지금 다시 한번 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고 미국에 지금 이미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이 테스트가 끝나면은 뭐 가장 먼저 양산에 들어가고 뭐 제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오랜만에 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이제 슬슬 한번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뭐 양호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봄에 한번 멋지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이후에 쭈루룩 하락을 맞이하고 가격 조정 그리고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제대로 벗겨내지는 못했는데 뭐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13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 1차 목표치인데 이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16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만 원만 넘어가면 이제 16만 원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던 뭐 아니면은 그때 굉장히 유리기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바로 돌파하던 할 텐데 13만 원만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탄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13만 원까지 해도 여러분들 20%가 넘는 수익이 되겠죠. 그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16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13만 원 부근으로 내려오면 혹은 중심선인 14만 5천 원 구간부터 해서 13만 원까지 재매수를 할 거냐 요 과정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종목이고 만약에 이 종목을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대외 변수에 의해서 살짝 밀린다라고 하면은 98,000원 이탈하면 정리했다가 10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구간에서 편안하게 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SKC 오늘의 만룸런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3만 원으로 잡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만룸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